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도 산업이 뭔지 알고 모르고 자기가 이런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일본에서 e코퍼레이션 .jp e코퍼레이션 .jp 어려워요. 염종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혹시 그 건강 이런 거 잘 챙겨 먹습니까? 뭐 건강 기능식품 이런 거 혹시? 아, 그쵸. 이렇게 해서 네. 드시면 됩니다. 갑자기 막 눈이 밝아지는 것 같은 느낌. 느낌. 그래서 요거는 두뇌, 눈 활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멀티케어입니다. YG 부스트. 아, 좋네요. 좋습니다.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근데 항상 우리 염종순 대표님이 한국과 일본의 약간 좀 다른 시선, 다른 상황을 또 알려주시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일본이 또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는 또 잘 모르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약간 좀 정치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네. 일본에서도 이거 많이 보도하나요? 우리나라 상황은? 뭐 의외로 일본은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무관심하다기보다는 네. 그 우리가 일본에 갖는 관심에 비해서는 일본이 우리에 대한 관심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아, 그래요? 네. 서운할 수는 있는데 그 원래 남의 나라에 이렇게 관심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계엄과 탄핵 정국이라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 계엄이라는 거에 대한 감각도 없을 뿐더러 그다음에 탄핵이라는 거에 대한 감각도 없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그렇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크게 그렇게 그냥 정국이 혼란스럽구나. 뭐 그 정도. 그 정도. 우리는 실제 계엄령 때문에 총 들고 군인이 나섰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쇼크가 있죠. 크잖아요. 예. 트라우마. 저 사람들은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총싸움도 하고 그러는데 전쟁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외국의 하나의 어떤 그런 사건 이 정도로 보겠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불쾌한 보도 같은 것들은 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미성숙하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객관적으로 지금 이루고 있는 거 보면 성숙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한테 제가 꼭 들려주는 이야기가 근데 당신한테 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사실 이제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그쵸. 탄핵도 일어나고 하는 거지. 일본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정치 막 세습하고 있고 막 해도. 그래서 그러니까 냉정하게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예? 그 우리가 사전적으로 얘기하는 네. 사회주의 같은 나라예요. 오히려. 이게 사회주의 우리는 헷갈리기 쉬운데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 책에 있는 이론적인 사회주의. 그래서 뭐 빈부의 차가 좀 적고 뭐 어쨌든 그런 사회 보장이 좀 돼 있고 뭐 이런 그런 나라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면 유권자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사람들 뽑고 또 정치 감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겉으로 보기에는 저 나라도 국회의원 뽑아서 국회의원이 총리를 선출하고 그래서 민주주의적으로 나라는 돌아가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 틀을 보면 민주주의는 맞는데 기본적으로 그 국민의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가 상당히 희박하고 관심 없다고. 투표율도 엄청 낮고 예. 지난번 총선 때 그러니까 통일 지방선거 예.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1,700개 정도 있는데 통일 지방선거 때 그 지방의회 시정촌 촌 정도 규모의 아주 작은 지방자치단체이긴 합니다만 네. 기초자치단체 중에 의원들 30% 정도가 무투표 당선이에요. 30%가요? 10명 중에 3명은 투표 없이 당선됐다고요? 그렇죠. 1,700개 중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1,700개 중에 한 700개 정도가 시, 군, 구 정도에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대충 10,000명, 20,000명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요. 네네네. 기초자치단체인데 우리는 다 통합해서 그런 거 없거든. 네네네. 근데 이런 곳들 중에 한 30%가 다 무투표 당선이에요. 거기 어디입니까? 우리도 좀 출마하면 많아요. 진짜로. 그 후보가 한 명 나와서 그런 거예요? 한 명 나오거나 그러니까 의회 의원을 뽑을 때 뭐 10명까지 뽑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위에서부터 자르잖아요.
근데 10명을 뽑는데 입 후보를 7명밖에 안 하는 거지. 그 정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관심이 없고 두 번째로는 싸우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이 되면 네. 사람들한테 네가 정치가잖아 하고 그런 삿대질 당하거나 그러는 경우에 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싫은 거지. 그냥 나네 이런 거요. 응, 그렇죠. 내가 왜 나서? 막 이런. 그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급여가 적어요. 급여가 적으니까 내가 그 돈 받자고. 그거 하고 있냐? 그거 하고 있냐. 근데 급여가 보통 지방의회 그 정도 규모의 작은 데면 급여가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예. 그래서 대부분이 지방의회 의원분들은 다 농업하시는 분들, 경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겸직으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500만 원 정도면 작은 돈은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 작은 돈은 아닌데 또 큰 돈도 아니지. 애매하네요. 근데 걷다 대고 유권자랍시고 내가 낸 세금으로 네가 먹고 사는데 네가 그러면 되라는 얘기를 겸허하게 들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싫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나름 큰 지방자치단체 시장들도 무투표 항선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단 시민의 정치 참여가 적다. 일본 언론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또 전국이 전국인 만큼 또 대부분 이제 뉴스가 한쪽으로 좀 쏠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일본은 어때요? 좀 보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보도 아닌 게 많습니까? 일본은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도 수준이지 뭐 보고 클릭 수가 폭발할 정도로 아니 이 사람 이랬단 말이야 뭐 이런 그런 류의 자극적인 뉴스는 별로 없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신문을 니케이 신문하고 네. 경제지 그다음에 상케이 신문 왜냐하면 우리 개들이 뭐라는지 봐야 되니까. 상케이가 되게 보수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요. 극우에서부터 예. 극좌순으로 얘기하면 네. 극우가 상케이, 상케이 다음으로 보수적인 신문이 요미우리, 그 다음에 요미우리 다음으로 보수적인 신문이 매일신문, 그 다음에 매일신문에서 이제 조금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왼쪽으로. 아사히 왼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사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사히보다 좀 오른쪽으로 동경신문, 도쿄신문. 요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사히도 대충 보수화된 것 같은데 아사히와 도쿄신문의 중간쯤이 한겨레 정도가 될 것 같고 뭐 상케이나 이쪽 언저리는 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한국하고는 좀 다르게 일본은 컬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 신문만 보고 그 나라의 여론을 알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케이 신문을 보고 일본의 여론을 알았다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치는 얘기예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도쿄 신문을 보고 이게 일본의 여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상케이가 됐든 도쿄가 됐든 다 팩트는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3개 정도만 봐요. 상케이 한번 보고 그러니까 과격하니까 취미생활로는 괜찮아요. 뭐 이렇게까지. 네. 그리고 이제 니케이 네. 보고 아사히 한번 보고 가끔 가다가 좀 뭐 자극적인 맛이 필요하면 이제 도쿄 신문도 한번 보고 뭐 그렇게 해서 세상을 보는 비판적인 시각과 극우적인 시각을 이렇게 한번 보고 아 나는 어떻게 봐야 되겠다라는 걸 정하죠. 사실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또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요. 자기 성향이 맞는 그렇죠. 것만 근데 보고. 이제 제 직업상 직업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사업 이외에 네. 하는 일들은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서로 간의 이해를 그렇죠. 높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뭔가를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고 이제 저도 한국에서는 이제 똑같이 중앙일보, 뭐 동아일보, 그 다음에 한겨레, 뭐 경향 이렇게 다 보고 한국의 여론이 이렇구나라는 그쵸. 판단을 하죠. 일본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보도보다 이제 예능 중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NHK 같은 공영방송은 네. 거기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재난 대책
이기도 하고 하니까 네. 거기는 뉴스가 많아요. 네네네. 그렇다고 그래서 뭐 CNN처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NHK는 뉴스하는 공영방송 이런 느낌은 딱 들어요. 네. 아마 우리나라 KBS보다도 더 뉴스가 많을 거예요. 예. 근데 나머지 신문사들은 나머지 방송국들은 대부분이 보도 뉴스 일부 있고 뉴스를 빙자한 토크쇼. 그러니까 뉴스인데 그 저기 캐스터 나와서 이제 그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출연자. 네. 근데 한국은 보면 대학 교수 뭐 그 분야의 전문가 이런 네네네. 사람들이 나와서 하잖아요. 네네. 정치 평론가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은 그게 아니라 코미디언, 탤런트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해요. 그래서 정치 토크 같은 것도. 그러니까 정치의 예능화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그러다가 예. 갑자기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가서 자치단체장이 된다든지 코미디언이 그 다음에 또 가수가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미야자키 현이라는 곳에 예. 지사를 했던 히가시 고쿠바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 코미디언이고 그 다음에 그 오사카시의 시장도 하고 일본 유신회당 창립 공신이죠. 그 하시모토 토오루라는 변호사. 이 사람도 예능 전문 변호사거든요. 예능을 하는 변호사. 이 사람들도 그런 예능에 계속 나오다가 어느 날 뭐 저기 지방자치단체장에 도전한다고 하더니 나가서 당선이 됐죠. 어떻게 보면 약간 등용문으로 또 본인들이 활용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민들이 예. 정치인을 뽑을 때 이 사람이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거를 나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학력도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경력도 보고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일단 좀 잘생기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이 대표님은 일본에 나가서 국회의원 같은 데 나가면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네. 당선됩니다. 진짜 그 무투표 당선 아닙니까? 10명 무투표는 뽑는데 아닌데, 7명 나와서? 무투표는 아닌데 표가 많이 나오지. 진짜. 진짜로 그 있잖아요. 나중에 기회 날 일본어를 때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회 날 때 한번 일본의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 중에 예. 새로 나온 신인들, 초선 이런 사람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생겨야 돼. 그런 걸 또 많이 좌우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처럼 디테일하게 막 그 사람의 어떤 백그라운드나 이런 걸 굳이 따지질 않고 사람이 선해 보이네 내지는 뭐 그런 거. 관상도 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코미디언이면 뭐 유명하니까 그 사람도 찍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뉴스 앵커들이 많이 또 출마하고. 그런 건 비슷한 건 있죠. 예전에 그러니까 그 지금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도 사실은 예능에 많이 출연하는 변호사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치로 이제 등단을 했던 거고. 그 일본의 정치가 얼마나 희화화돼 있냐면 예. 지난번에 중의원 선거할 때 네. 어떤 희한한 일이 있었냐면 선거 포스트를 붙이는 게시판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선거 포스트가 붙었는데 퍼펙트하게 포르노 사진이에요. 네? 퍼펙트하게 포르노 사진 같은 거를 붙여놓은 거예요. 여자 후보자인데 예. 스스로가 예. 다 벗고 나중에 사진을 올려보시면 될 건데 예. 올리기도 민망해요. 거의 포르노에 가깝기 때문에. 수영복? 아니라니까요. 포르노에 가깝다니까요. 아니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선거 포스터인데. 그러니까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거법에서 예. 규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말하지 않아도 지켜야 될 주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선거 포스터는 학교 앞에도 붙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분은 당선됐습니까? 아니 당선 안 떨어졌어요? 그거 이제 뭐 화제가 돼가지고 그리고 또 당선돼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그 사람은 당 이름이 뭐냐면 NHK를 쳐부수는 당. 당 이름이 그래요. 실제.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내 목표는 조선일보 폐간시키는 거다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NHK 출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NHK가 마음에 안 드나 봐. 그래갖고 NHK를 쳐부수는 당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당선된단 말이에요. 뭐 한국도 요즘에 그 정치하는 사람들 이게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정치가 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 네네네. 거기에 비해서 또 너무 한 그런 사람들? 약간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격이 안 되는, 깜냥이 안 되는 사람까지도 막 그냥 나와버리는. 그렇죠. 재미 삼아서. 자기 업체 홍보하려고. 그렇죠. 지난번에 선거운동할 때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입헌민주당이라고 일본의 민주당이 있는데 네네네. 입헌민주당 후보가 연설을 하면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계속 자기 유사한답시고 소음으로 방해를 해. 왜요? 그렇게 해서 유튜브 클릭수를 번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앞에서 막 유세하고 있는데 예. 뒤에서 자기 업체 홍보하고 예. 있고. 아니 홍보가 아니라 자기도 출마를 했다니까 일부러. 근데 자기 혼자는 사람 못 모으니까. 예, 앞에서 사람 모아놓고 쫓아다니면서 해방 놓는 게 목표인 것 같더라고. 왜 그래?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정치라는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하는 개념에 네네네. 그런 정치가 아닌 게 돼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대세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거거든요. 상상도 못하죠. 예. 얼마 전에 일본에서 그것도 논란됐더라고요. 어떤 남자 그 의원인가 뭐 시장인가 누구 출마했는데 또 데리고 다니는 선거 운동원을 네. 너무 막 야하게 입히고 막 정말 초미니 스커트 입혀놓은 채로 막 인사시키고 해갖고 네. 되게 논란이 또 됐더라고요. 그리고 논란은 돼도 그런 거 갖고 그렇게 뭐라고 안 해요. 그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일본에서 좀 호프로 떠오르는 국민민주당이라고 있어요. 네. 일본의 민주당이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두 개가 있거든요. 네. 두 개 원래 하나였었는데 갈라져가지고 네. 둘이 됐어요. 근데 국민민주당의 그 당수 네. 창업자죠. 그 다마키 의원이라는 사람이 네. 불륜 때문에 음. 막 보도가 돼가지고 음. 이게 사실이었어요. 예. 그래서 보도가 돼서 본인이 자숙한답시고 한 달 동안 뭐 당을 떠나 있겠다 그랬던가 뭐 예. 그랬어요. 예. 뭐 지금 2달 지나서 정상 복귀해서 잘 하고 있어요. 잠깐 한두 달만 쉬고. 응.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본은 의외로 그런데 관대해요. 그래요? 우리나라 같으면 매장인데 난리 나잖아요. 난리 나죠. 근데 일본은 되게 관대해요. 사생활에 대해서는 사생활에 공은 대해서. 공이고 사는 사고 막 이런. 그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좋다고 보진 않지만 우리나라는 그쵸. 우리나라는 내로남불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쪽 동네는 내로남불이 아니라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일관성은 있네요.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 한국에 오면 예. 막 너무 정치에 몰입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쪽 가면 이쪽 사람들, 저쪽 가면 저쪽 사람들, 그다음에 네 편 아니면 내 편 아니면 서로 막 이게 그러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과연 이 나라에 정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과격하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치라는 게 아시다시피 선명한 게 좋긴 하잖아요. 우리는 선명한 게 좋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예. 네, 그래서 우리는 회색을 싫어하잖아요. 네. 근데 너 어느 편이야? 네. 그쵸. 근데 일본은 회색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저도 살다 보니까 나도 회색이 편할 때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 신라면을 예. 그게 맛있거든요. 요즘에 일본 사람들이 신라면과 불닭볶음면이라는데 중독이 될 정도로 매운 걸 좋아해요. 네네. 젊은 사람들이. 네네. 그리고 그 슈퍼마켓에서 팔아요. 그렇죠. 불닭볶음면을. 근데 우리가 일본 사람이 매운 거 먹을 거라는 상상도 못 했잖아요.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신라면이나 불닭볶음면 같은 거 한 맛들이면 일본 라면들은 밍밍해요. 밍밍해서 제 생각에는 그쪽으로 돌아가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죠. 사람 한번 입맛이 변하면. 그렇죠. 근데 슴슴한 거 못 먹고. 근데 사실은 그 심심한 그 맛, 연한 맛들이 또 소재의 맛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오면 저쪽으로 가기 힘들긴 한데 내가 보기엔 뭐 어쨌든 그 각각의 특징도 있고 맛이 있지만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도 한국식 정치의 맛이 기준이 생겨버리면 일본인 정치를 보면 저건 정치도 아니야라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일본에서는 아까 얘기한 뭐 성추문 같은 거야 우리의 도덕 기준으로 있을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시바 총리가 가장 곤혹을 겪고 있는 게 본인이 총리가 됐는데 네. 자민당의 신인들 초선들을 10명인가를 모아서 예. 그 고생 많았다고 하면서 예. 당선 축하한다고 하면서 자기 개인 돈을 예. 꺼내서 1인당 100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선물로 줬답니다. 세금이 아니고 예. 자기 돈을. 예. 근데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일본에서는 지금 저 이시바 총리 물러나라고 이 정치와 돈이 결부됐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막 난리거든요. 또 그쪽은 그게 민감하죠, 돈은.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저러다가 말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만일 한국에서 그죠? 누군가 당대표가 그 자기네 초선들 당선됐다고 축하한다고 자기 주머니에서 100만 원 정도씩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네? 난리 나죠. 아 근데 일본하고는 약간 좀 그게 다르네요. 제가 보기에는 받아들이는 게. 금액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는 1,000만 원씩 줘야 문제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또 얼마 전에 어떤 특정 정당 그 정당대회 앞에서 이제 돈 봉투 살포 사건 그게 의외로 1인당 얼마 안 됐어요. 뭐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아, 하기사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럴 거면 그 돈을 왜 주고받고 있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어쨌든 그런 좀 차이가 있어서 결국 또 어떻게 정치는 적당해야죠. 예. 문화 차이일 수도 있겠고.